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보내주신 자료 하나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연인과의 그 침대 위 거리감, 여기에 대한 아주 솔직한,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글인데요. 맞아요.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연인이 침대에서 당신을 피하는 이유와 해법. 네, 그렇죠. 이 자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요, 관계 문제의 원인 진단이나 해결책 제시 방식이 굉장히 단호해요. 그리고 직접적이고요. 어떤 특정한 가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뭘 주장하는지, 또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분들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 시작부터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 연인, 특히 여성 파트너가 잠자리를 좀 꺼리게 되는 핵심 이유, 이걸로 남성의 스태미나 부족을 딱 꼽아요. 그러니까 정력 부족. 네, 바로 그거죠. 성관계가 더 이상 뭐 즐거움이 아니라 이거 너무 귀찮은 일이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숙제다. 이렇게 느껴질 게 여성이 파트너를 피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긴데요. 와,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문제의 원인을 어떤 심미적인 거나 관계 복잡성 이런 것보다는 남성의 그 신체적인 능력, 신체 능력? 네, 구체적으로는 지속 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변수에만 굉장히 강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 다른 건 다 부차적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마치 그런 인상까지 주죠. 근데 이런 식의 단일 원인 진단이 과연 관계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는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요. 남성이 스스로 나는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신승리? 네, 그 정신승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쩌면 관계는 이미 회복이 좀 불가능한 수준까지 멀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와,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쇠질,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헬스. 네,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투로 얘기를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상당히 극단적인 노력까지 요구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확실히 남성의 그 신체적인 퍼포먼스, 이걸 문제의 핵심이자 해결의 열쇠로 본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체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관계 개선의 유일한 길일까요? 최선의 길일까요? 글쎄요. 이 자료는 그렇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이 자료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나옵니다. 뭔가요? 남성이 소위 핫바디,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남성의 몸 자체가 여성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그 근거는 뭐라고 제시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근거들을 들어요. 첫째는 여성들이 그 19금 로맨스 소설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는 근육질 남자 주인공한테 막 열광하는 현상. 이걸 남성들이 야동 보는 거랑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 독자들이 느끼는 어떤 대리만족이나 판타지? 그 핵심에 남성의 몸이 있다는 거죠. 여성의 어떤 상상력이나 시각적인 판타지가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하고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로맨스 소설 속 판타지랑 현실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를 좀 동일시하는 경향을 주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 관계 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더 노골적이에요. 더요? 네. 얼굴보다 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요? 특히 밤의 즐거움을 좀 알게 되는 20대 중반 이후 여성들은 잘생긴 얼굴보다는 오히려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더 본능적으로 끌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잘생긴 얼굴의 유통기한은 100일, 길어야 3개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하하, 와 표현이 세네요. 그러니까 정적인 매력 요소인 얼굴보다는 관계에서의 어떤 역동성이나 능력을 암시하는 신체적인 요소가 더 오래가는 매력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신체 조건이 관계의 질을 그냥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드라마 러브신을 예로 들어요. 러브신이요? 네.
남자 배우들이 왜 그렇게 복근이나 가슴 근육 같은 걸 드러내겠냐는 거죠. 이 자료 말로는 여성 시청자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저 남자는 밤에 어떨까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된대요. 아하.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진 남자가 현실에 나타나면 뭐 얼굴은 그냥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 부분은 진짜 시각적인 자극이 여성의 성적 호기심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자극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결국 남성의 근육질 몸매라는 그 시각적인 정보, 이게 여성의 성적 기대감과 바로 연결되고 또 이게 관계 만족도, 특히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아주 선형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주 단호합니다. 횟수보다는 지속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요. 횟수보다 지속성? 네, 토끼처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길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여성에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그 쇠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력이랑 근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결국 핫바디 만들기는 그냥 보기 좋은 몸을 넘어서 관계의 질, 특히 지속 시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몸을 만들고 난 다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뭐 조언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힘들게 몸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너무 과시하듯이 왜 꽉 끼는 쫄티나 소매 없는 민낯이 같은 옷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거 입는 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 아, 왜요? 너무 노골적으로 과시하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오히려 좀 은근하게. 네, 오히려 몸에 적당히 잘 맞는 셔츠나 티셔츠처럼 은근하게 실루엣이 드러나는 편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조언이에요. 진짜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난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유불급의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핫바디 만들기가 몸 말처럼 쉽나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차선책 혹은 꼼수라고 표현한 방법도 제시해요. 공수요? 뭘까요? 바로 파트너의 생리 주기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우니 타이밍을 활용해라. 이런 전략이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냐면 스마트폰 앱 같은 도구를 써서 파트너의 생리 주기를 좀 파악을 하래요.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몸이 불편할 수 있는 시기, 예를 들어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에는 잠자리를 시도하기보다는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배려가 중요하죠. 대신에 성욕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는 시기를 공략하라는 거죠. 이 자료는 그 최적의 시기로 생리 시작일로부터 약 2주 후, 그러니까 배란 준비기를 딱 지목합니다. 여성의 성욕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여기에 착각하는 전략이네요. 네. 특히 배란기에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성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물학적 관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좀 관계에 소극적이던 파트너도 이 시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 꼼수라는 표현 자체에서 좀 느껴지듯이 관계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파트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방법론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방법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배란기의 성욕이 증가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랑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자료는 이 시기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피임을 해야 한다. 거의 뭐 절규하듯이 강조를 합니다. 피임은 물론이고 모장갑이라는 속어까지 써가면서 네,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역설하는 거죠. 원치 않는 임신은 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그냥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이 경고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의 다른 어떤 주장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이 자료는 이런 핫바디나 타이밍 같은 구체적인 전략 외에도
어쩌면 더 근본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요. 아, 뭘까요? 바로 위생과 소통입니다. 아, 위생과 소통. 네. 아무리 뭐 외적인 매력을 가꾸고 좋은 타이밍을 노려도 기본적인 위생 상태가 엉망이면 다 소용없다는 지적이죠. 그렇죠. 땀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대방이 관계를 피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건 사실 이 자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친밀한 관계의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통하고 서로 즐거워야 한다는 중요성, 이걸 이야기합니다. 상호 즐거움? 네, 성관계는 혼자만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서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킬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조언입니다. 이건 역시 뭐 관계의 보편적인 진리죠. 아무리 이 자료가 남성의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 관계는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렇죠. 정서적인 교감이나 배려,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솔직한 대화, 이런 거 없이는 그냥 피상적인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네요. 어쩌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핫바디니 타이밍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 자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네. 자료는 흔히들 여자는 남자보다 성욕이 약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통념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요. 아, 잘못됐다. 네, 여성의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린다는 거죠. 상대를 가린다. 네, 즉 충분히 매력적인 상대 앞에서는 여성의 성욕도 남성 못지않게 발현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주로 남성에게서 찾았던 그 초반의 시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결론이군요. 네, 결국 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성 파트너의 반응이나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독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남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요. 변화의 가능성과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걸 강하게 암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연인과의 관계, 특히 잠자리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성의 신체적 능력과 매력, 그러니까 핫바디, 스태미나 이런 걸 최우선으로 강조하고요. 네. 또 대안으로는 생리주기 활용이라는 전략적 타이밍을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위생과 소통이라는 기본도 잊지 말라고 조언하는 한 자료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이 특정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의 정말 다양한 측면 중에서 유독 남성의 신체적인 요소, 그리고 그게 파트너의 반응에 비치는 영향이라는 특정 지점에 아주 강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때로는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을 던져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관계 개선의 열쇠로 남성의 어떤 외적인 변화나 특정 시기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아주 강하게 내세웠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가 그렇게나 강조하는 이런 요소들 말고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가치나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료의 시각을 하나의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또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